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2024년 3월 25일자 타임지 커버 기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단 더 세일즈맨 해가지고 최근에 그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태국이 복잡한 상황이죠. 그리고 뭐 구테타도 있었다는 등,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총리가 지금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 이분이 기업가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Be open for business in a country, 어떤 사업을 위해서, 태국의 경제를 위해서 뛰고 있다고 하는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타임즈 커버 기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 타유신 태국 총리죠. 니드란 별명, 니드란 말은 small, 뭐 땅꼬마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키가 거의 192잖아요. 근데 왜 땅꼬마냐? 이게 역설적인 거죠. 태국의 부동산 재벌 출신이고요. 2023년 8월 22일 태국의 총리직을 맡고 있다. 수상직 이전에는 부동산 기업 산시리의 이사직을 맡은 적이 있다. 미국 유학파 출신입니다. 1988년 산시리를 창업한 발기인 중 한 명이다. 62년생, 62세. 푸아타이당, 그러니까 탁신 총리의 당이거든요. 자, 그 역사적 이야기를 잠시 후에 하고요. 그래서 이제 클레어몬트 그레이주에이트 대학, 매사추세츠 대학교 에머스트 대학을 나왔다. 자, 여기 보시면 타임즈에 나와 있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그 태국을 비즈니스적으로 오픈된 곳으로 다시 한번 뛰고 있는 모습을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배경 지식 잠깐 설명해 드리면 태국 상황입니다. 태국 총선이 있었어요, 작년에. 자, 어떤 일이 있었냐. 개표 결과 거의 그 151석 1당이 전진당입니다. 진보당이었어요. 자, 굉장히 젊은 이 개혁 성향의 전진당, 포워드죠. 이 개혁 전진당을 이끌고 있는 피타 림짜르나 대표입니다. 태국 민주화를 상징하는 이 탐마산 대학과 하버드대, 그 다음에 케네디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수재입니다. 그리고 연예인처럼 잘생겼어요. 또한 군주제 개혁 등 예민한 공약도 피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 림짜르나시라는 분이 이제 진보 계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선명한 개혁 성향의 이 퓨처 포워드 당에 몰표를 몰아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76석을 확보해가지고 제2 야당으로 뛰어올랐고, 하지만 지금 헌법재판소가 거액의 후원금을 문제 삼아 이 당을 이제 해산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도 다시 군부 대 탁신과의 대결로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해요. 이 퓨처 포워드의 명백을 이어받은 전진당은 인기가 치솟고 있고, 이분이 지금 42살, 35.4%의 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탁신의 딸이었던 패통탄도 30%, 이게 패통탄을 지지를 앞선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태국을 보시면 전진당 진보 성향, 탁신 정 총리계가 141당, 푸아타이당, 그 다음에 품차이타이당이 중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1, 46은 군부. 현재 군부는 이제 뿌라유 총리인데요. 이게 친군부 세력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군부가 꽉 잡고 있어요. 잠시 후에 이제 그 배경, 역사적 이야기를 잠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원원 500석 가운데 지금 과반인 150과 140, 진보가 합치면 이길 것 같은데, 이 특수한 그 군부의 법이 있어요. 무조건 250표를 주도록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독소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반수를 완전히 넘어야 돼요. 근데 과반수가 안 되죠, 합쳐도. 합치면 어떻게 돼요? 292석이 되잖아요. 350석이 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상황이 지금 전진당을 이제 구속시키고 뿌아따이 당의 탁신정 총리계에서 나왔던 이 지금 수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군부는 이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테타의 나라다. 뭐 우리 태국에서 구테타를 있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구테타를 한 뒤에 왕이죠, 이 군주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허락을 맡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가 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노하면은 또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태국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자, 요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걸 이해를 해요. 그래서 현재 라마 9세가 이 태국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이제 그 라마 10세가 되겠죠. 그래서 구테타의 국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으로 뛰어 살아있는 부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라마 9세가 이제 죽으면서 어떻게 보면 군주제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국과 좀 다른 그런 군주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총리는 이분도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는데 또라요 차운짜라는 이분이 이제 19번째 쿠데타의 주인공이었고, 이분이 이제 사회가 안정되면 총선을 치러서 정권을 이양하겠다 약속했는데 국왕의 승인을 받는 모습이에요, 지금. 본인이 총리에 올랐다. 그리고 이후 미얀마 군부로부터 신의 한 수를 배웠는데 2017년 상원 의원 250명 모두를 군부가 지명하는 내용에 담긴 개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소 조항이죠. 2017년 250명 군부를 군부가 지명해. 그래서 반복되는 쿠데타에 지친 태국 국민들은 61%의 지지로 이 위험한 헌법을 통과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원 500석 중에서 126석만 확보해도 지금 상원 250석이 자동으로 아까 군부가 독점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하원 합쳐서 750석의 과반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재집권이 가능하려면. 하지만 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하원 500석 중에서 376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 진보당이 그 300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압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국 정치에서는 어떻게 보면 군부가 여전히 그 바닥이 지지율이 바닥이지만 군부가 여전히 그 250명의 의원을 무조건 그 군부에서 지정하는 법이 있다 보니까 이런 독소 조항 때문에 여전히 군부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태국의 상황에서 이 키가 큰 이 세타 타유신 이 총리가 주도권을 좀 잡았다고 하는데, 자, 정치적 혼란 속에서 어부지리로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세타는 자신의 경영을 살려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며 유세에 나섰다. 처음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탁신 전 총리의 딸, 이 막내딸 패통탄과 이 군주제 개혁을 내세운 이 피타, 아까 전진당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그 피타를 자르던 전진당은 군주제 개혁을 내걸다 보니까 너무 파격적이죠. 근데 여기는 조금 온건한 당이거든요. 탁신 총리는. 이 푸아타이 당이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놓치고 이 전진당과 싸웠는데 아까 전진당이 1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군부가 또 어깃장을 내면서 아까 구속을 시키다 보니까 제2야당인 이 탁신 전 총리의 이 푸아타이 당의 그 총선에서 이제 이 세타 타유신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제의 적이 군부 진영과 손을 잡았고 결국 단독 후보로 나선 세타가 선출됐다. 그러니까 군부 진영에서 이 세타 총리와 손을 잡으면서 연정을 한 것이죠. 자, 세타는 푸아타이 당의 1순위 후보는 아니었죠. 왜? 1순위 후보는 탁신 총리의 딸이었어요. 하지만 탁신 정 총리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패통탄보다 색채가 옅은 세타가 적합했다는, 그리고 군부가 이제 이 세타를 이제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타임즈에서는요, 이 컴퍼니맨이라 해가지고 지금 그 기업가 출신의 이분을 갖다가 이제 모시고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총리실에 보면 현재 아까 라마 9세, 그다음에 라마 14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 민주화되면서 군주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문을 품고 있다고 했어요. 자, 이분이 지금 타임즈에서 좀 요약을 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정권이 교체되면서 경제 침체, 불평등, 정치적 분열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태국의 GDP 성장률이 지난 10년간 2%를 밑돌았는데 같은 기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쭉쭉 성장하고 있는데 좀 태국은 못하고 있다. 이걸 지적했다고 그래요. 경제적 측면에서. 그러면서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자신이 크나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고요. 코로나19 대유행과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겪으면서 지금 경제 정치적으로 곤란한 불안한 시기가 지금 태국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타임즈에서는 이 세타 총리가 태국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을 좌절시킨 세력과 협력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군부 세력이 또 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개혁 성향의 전진당에 밀려서 제2당이 됐지만 군부와 다시 손을 잡고 기득권 정당들과 손을 잡고 집권에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요. 집권 과정에서 태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총리가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부지런히 뛰고 있는 장면이 타임즈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탁신 정 총리의 딸인 패통탄 친나와에게 자리를 양보해야겠다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이번 4년 동안은 내가 그 주권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이 탁신 총리의 딸 패통탄에게 정권을 넘기겠다 이런 의미로 말을 했다고 그러고요.
나는 태국이 다시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이것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번 타임즈 키워드는 총리가 영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보스 경제 포럼에 10차례 이상 해외를 방문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계속 사람을 만나고 투자를 하는 그런 세일즈맨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구글, 알파벳, MS와 도합 83억 달러, 약 11조 원 규모의 거래를 성사했다고 지금 세일즈맨의 유용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태국이 왜 이렇게 좀 복잡하냐면 이 탁신 총리가 누군가를 좀 아셔야 돼요. 자, 2001년도에 태국 탁신 친나와 총리가 등장했다. 대중적 인기를 얻은 총리였다. 이분도 조금 개혁색으로서 이제 군주제의 왕의 입김을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라마 10세와 이제 친분을 관계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왕실 폐지론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색깔이 물들어 있는 거죠. 딱 칼로 자른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2006년 쿠데타로 물러났고요. 그 뒤에 이제 2007년 태국 총선에서 탁신계 자기의 국민의힘이 또 승리했는데 탁신의 매제죠. 그러니까 매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역시 이제 총리직에서 물러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태국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군부가 잡고 있는 헌법재판소 이런 군부의 영향으로 또 물러났고, 탁신의 동생이 이제 총선 승리를 해요. 2011년에. 그리고 이제 2014년 쿠데타로 물러나고 나면서 이번에는 이제 딸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막내딸 패퉁탄 지금 37세인데 이분이 이제 동생들 말고 이제 딸로 나오면서 탁신 가문이 네 번째 총리를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패퉁탄을 제치고 아까 총리가 이제 키 큰 192cm의 총리가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역사를 잠깐 보면 이 자료 출처는 슈카월드에서 좀 출처를 가져왔는데 원래는 태국이요, 시암이라는 국가라고 이르죠. 그 태국판 광개토 대왕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딱신 대왕이라고 하는데 1743년에서 1782년에 태국이 동남아시아 전체를 거다 먹었다는 거예요. 광개토 대왕 시절에. 그래서 인도차이나를 패권을 잡았는데 이때 오른팔이었던 짝그리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왕조가 쉽게 말하면 라마 1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왕조가 라마 1세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라마 5세,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고종 정도의 그런 식민지 쟁탈전이 시작됐을 때 우리가 태국이 식민지를 안 당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큰 땅이었는데 생존 전략이 뭐였냐면 줄 거는 준다라는 정책이었다고 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862년부터는 베트남 남쪽을 할양하고요. 이게 원래 큰 태국 시암 땅이었는데 남쪽을 이제 베트남에 할양하고, 그다음에 라오스, 프랑스, 미얀마는 영국, 왼쪽과 위쪽, 그다음에 캄보디아는 프랑스, 말레이시아 북부는 영국, 이런 식으로 땅을 다 분할시켜주고 지금 태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은 식민지를 안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시암 땅 전체를 이렇게 분할시켜서 빨리 어떤 생존 전략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를 축소시켰다는 거죠. 영토를 축소시켰다. 결국은 식민지를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태국이 식민지를 안 당했다고 하는데 그건 모순인 것 같아요. 땅을 다 떼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라마 5세 때 이런 그 우호조약을 체결했다. 마치 이때 이제 조선이 1870년 강화도 조약, 일본이 1868년 메이지 유신 했던 것처럼 라마 5세가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그림이. 그런데 이제 태국에 이제 1932년도에 태국이 혁명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제 군주정의 태국을 개혁하자, 왕정을 타도하자 해가지고 군부의 피분 송크람, 그 다음에 문민정부의 뿌리디 파노명, 이 두 분이 이제 손을 잡고 했는데 결국은 문민정부는 이제 퇴출당하고 이분은 이제 대학을 설립했다고 해요. 지금의 태국의 명문대학을. 그리고 이제 라마 7세 시절에는 1938년 왕가의 상징인 시암에서 이름을 태국으로 국호가 변경되었다. 이러면서 라마 7세를 퇴위설을 하면서 군부의 피분, 송크람 이분이 이제 왕정 타파를 꿈꿨지만 실패하게 되면서 입헌 군주제로 가게 되고 결국 군주제와 군부가 손을 잡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태국 정치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군부가 정권을 꽉 잡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 배경을 한번 쑥 보고 현재 태국의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한번 영어로 몇 개 질문을 읽어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태국의 정치, 태국의 그런 경제, 또 사회, 또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쪼개서 심화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해 볼게요. 3번에. 자, former property mogul. mogul 하면은 거물, 유력 인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재산의 그런 거물,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벌이 되겠죠. 이 부동산 재벌이 이 사람이 이제 took office, 취임했다는 거야. 자, take office 하면 취임했다. 언제? 9월에. 자, 62세인 이 수레타 씨는 nothing if not outgoing.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outgoing, 그러니까 외향적이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 이분은 외향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He has made over 10 foreign trips. 자, make trip 하면은 여행을 가다. 그러니까 10개 국가를 이제 외국을 여행을 하면서 뭐 하려고? 코트하려고. 자, 코트란 말은 동사로 쓰면은 환심을 사려고 애쓰다. 물론 명사로 하면 법정, 뭐 궁정 이런 뜻도 있어요. 또 코트십 하면 연애. 그러니까 누굴 구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을 구애하기 위해서 10개 국가를 갔는데 거기에는 차이나, 재팬, 미국, 월드 이코노믹 포럼 앳 다보스, 다보스 포럼이라고 들어보셨죠? 세계 경제 포럼. 자, 이게 뭔가 봤더니요. 경제의 그 유명한 기업,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등이 모여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 민간회의입니다. 독립적 비영리 재단 형태로 운영되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주의 도시인 컬로니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 올림픽으로 불린다. 그만큼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 UN 비정부 자문기구로 성장하면서 세계 무역기구 WTO나 G7 회담 등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열된 세계에서 공동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전 세계 지도자들의 모임이다. 여기에 찾아가서 쉽게 말하면 외교를 하는 것이죠. The small meeting room. 그래서 이 작은 미팅룸은 where he sit down with time. 이번에 타임즈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총리실에 갔을 거 아니에요. 타임즈 기자들이. 거기가 이제 ring by whiteboard. 무엇으로 ring이란 말은 이제 고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총리실에 화이트보드에 그 초크풀. 자, 초크풀이란 말은 가득 찬, 빽빽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총리실에 그 화이트보드에 빽빽하게 뭔가가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이죠. 뭐가? 스크롤드 팔러시 오브젝티브가, 그러니까 스크롤이란 말은 낙서가 된, 이게 뭐가 낙서가 되어 있는 정책 목표죠. 그러니까 총리의 어떤 정책 목표가 갈기갈기 가득 차 있는 화이트보드로 그러니까 둘러싸여 있었던 총리실에 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지금 총리실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총리의 목표는 뭐냐? 경제인답게 어떤 그런 관련된 기사가 있었겠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디지털 워릿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지갑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가 그 기본소득으로 뭐 100만 원씩 다 줬잖아요. 코로나 상황에. 마찬가지로 이런 전자지갑에다가 뭐냐면 무선통신 시스템을 휴대전화에 탑재하고 가맹점, 금융기관 등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실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전자지갑에다가 돈을 뿌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셔널 에비에이션 허브, 그러니까 국가 어떤 항공 허브, 태국의 그런 공항이 국제적인 그런 허브로 공항으로서 할 수 있도록, 마치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허브 공항처럼 그 뭐 10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태국을 그 공항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테슈란 말은 이제 칼륨인데, 칼륨 그런 광산. 여기 보시면 칼륨 광산을 이제 개발을 한다거나 테슬라를 이제 유치를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총리실에 화이트보드에 빽빽하게 낙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목표가. 자, 그의 노력들은 이미 pay dividend, 그러니까 분담금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배당금을 이미 지불하고 있다. 즉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당금이.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걸 이제 FDI라고 하는데 외국 직접 투자금 in the fourth quarter of last year. 작년에 이제 4분기죠. 포스트 쿼터니까 4분기에 이제 더블, 그것이 이제 2배가 됐다는 거예요. year over year, 1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2년 만에 2배가 되었고요. In November alone, 11월 달만을 보면은 그는 베일을 깠다. 그러니까 베일이란 말은 이제 깠죠. 투자를 어디에다? 타일랜드에. by 누구에 의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worth a combined. 여기가 토탈 가치가 있는 8.3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아까 11조 정도의 그런 투자를 유치했다는 거예요. It's with a salesman, avuncular charm. 그것은 바로 salesman이라는 avuncular 하면은 자상한, 아주 자상하고 친절한 매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기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세일즈를 해가지고 11조의 투자 계획을 따오다 보니까 세일즈맨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총리로서. I want to tell the world that, 나는 세상에 말하고 싶습니다. Thailand is open for business again. 다시 사업을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타임지 기사의 핵심이 나왔네요. 그런 총리로서 지금 어려운 태국의 상황을 타개하겠다. 세일즈맨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다. 이런 점에서
오늘 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태국의 구체적인 상황들 또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